그 아이 이름 내가 지웠지? 근데 내 딸이었어. 민경채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굴려봤는데요. 끝까지 굴리기도 전에 이미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전단지 한 장이었거든요. 낡은 모서리, 흐릿하지만 또렷하게 남은 젊은 얼굴, 그리고 가까운 동생이 찾습니다라는 문장. 사진 속 이름은 백설이었고, 지금의 루시아와 눈매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어요. 민경채는 처음엔 누가 닮은 사람으로 장난치나 했다가 날짜와 입국 기록, 개명 흔적을 대조하는 순간부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들이 루시아의 등장과 이상하게 맞물렸고 머릿속에서 따로 놀던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졌거든요. 문득 민세리가 떠올랐습니다. 서류상 동생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딸인 아이. 사고만 터뜨려도 끝내 내치지 못했던 아이. 너의 존재가 문제야 라고 내뱉던 날의 말맛이 역해서 혀끝이 얼얼해졌는데요. 요즘 세리가 루시아에게 엄마라며 붙어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질투와 허기가 섞여 속에 쓰렸습니다. 루시아가 민강의 안주인이 된 뒤로 세리의 웃음이 늘었어요. 그 웃음이 왜 자기 몫을 빼앗긴 듯 아팠는지 민경채는 스스로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머리를 식히자고 마음먹은 순간 민경채의 계산기가 켜졌습니다. 백설루시아라면 이 여자는 단순한 탐욕꾼이 아니라 목적을 품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겠죠. 백미소라는 이름이 스치자 오래 묻어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민경채는 전단지의 QR코드와 연락처를 따로 저장했고 출입국 기록, 개명 이력, 실종 공고를 표처럼 정리했는데요. 칸을 채울수록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당장 아버지 민두식에게 들이밀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성급하면 되레 역풍을 맞는다는 걸 여러 번 배웠죠. 이번에는 흔들지 않고 꺾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치명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도 전단지 하단의 5글자가 계속 가슴을 눌렀습니다. 가까운 동생이 찾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이 그대로 비치던 문장. 그 절박함이 루시아가 멍하니 창밖을 보던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민경채는 먼저 루시아를 찾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상대의 심장을 직접 본다. 흔들리면 지는 싸움이니까 흔들리는 마음 자체를 무기로 쓰자고요. 루시아를 앞에 두고 민경채는 처음부터 미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자신의 방어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겉껍데기부터 건드립니다. 민강의 안주인 자리,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니에요? 루시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민경채는 더 세게 밀었죠.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요. 전단지를 꺼내는 순간 루시아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한 번의 떨림으로 민경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요. 바로 확신 쪽으로요. 이름은 백설이. 실종. 동생이 찾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루시아. 왜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요? 루시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잃은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정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말의 톤이 낮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민경채가 백미소라는 이름을 툭 언급하던 순간 루시아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고 그 틈으로 조명이 바뀌듯 방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루시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이름, 여기서 꺼내지 마요. 그럼 더 늦어져요. 늦을수록 더 많이 무너지고요. 루시아는 기억을 먼저 꺼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병원, 같은 체중대의 두 신생아. 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먼저 나왔고 한 아이는 더 남아있어야 했는데 새벽이 지나고 보니 태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이야기. 민경채의 귓속에서 공실장의 이름이 쨍하고 울렸습니다. 의심과 신뢰가 뒤엉켜 살았던 세월, 그동안 염려하던 어떤 밤의 그림자들이 줄줄이 떠올랐죠. 말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떠올려 보세요. 루시아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인이 찍힌 서류, 누군가의 서명이 박힌 면회증, 누군가의 손으로 바뀐 태그. 그날 밤 민경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부정으로, 부정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공허로 바뀌는 동안 세리의 웃음과 미소의 묘비명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다음 날 루시아는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분만일지 사본, 신생아실 교대 기록, 약품 출고, 대장, 면회증 발급 시간표,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까지. 낡은 종이의 잉크는 바랬는데요. 시간 순서만큼은 잔인하리만큼 분명했습니다. 교대자 진술엔 새벽에 태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메모가 덧붙어 있었고, 면회 확인증에는 공 실장의 이름이 선명했거든요. 민경채의 엄지손톱이 종이 모서리를 긁었습니다. 이게 다라고요? 아직 있어요. 루시아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DNA 결과지. 세리는 제 딸이에요. 민경채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그럼 미소는? 미소는 당신 딸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떨렸고요. 루시아는 숫자와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먼저이고 기억이 그 다음이에요. 저는 복수를 시작했는데요. 이 종이를 들고 오다가 처음으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수의 끝에 내가 있었고 그 끝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세리였어요. 문틈으로 스며든 세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두 사람의 마지막 방어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언니 아니, 엄마. 나는 누구 딸이에요? 루시아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고 민경채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구도 즉답을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둘 중 누가 먼저 그 말을 입 밖으로 낼지 엄두가 안 났거든요.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감아 보면 병원에서 아수라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급성 간부전이 급격하게 진행돼 혼수에 빠졌고 의사는 지금 당장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매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민수정은 마취 무섭다고 고개를 숙였고 민지섭은 수치가 안 좋아서 하다가 말끝을 흐렸죠. 그때 민경채가 팔을 걷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계산이긴 했지만 그 계산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계산의 동기를 묻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들고 돌아왔을 때 복도는 얼음장처럼 굳었어요. 혹시 친딸 맞습니까? 민경채의 귓속에 망치가 떨어진 소리처럼 울렸고 루시아의 호흡이 미세하게 길어졌습니다. 민경채는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전 형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도너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 자리에서 문태경이 팔을 걷었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직계 혈연에 준하는 조직 적합성이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깨어난 민두식은 문태경을 조용히 불러앉혔어요. 왜 날 살렸어?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살려서 죗값 받게 하려고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그 대화가 던지는 울림이 채 꺼지기도 전에 의사는 봉투를 하나 더 들고 들어와서 말했죠. 부자관계 일치율 99.98%. 병실의 시계가 멈춘 듯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진실은 아직 집안 전체로 공개되지 않았고 오로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비수처럼 꽂혀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불씨는 세리 미소의 진실에 먼저 붙습니다. 현재로 되돌아오면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의외로 민경채가 아니었습니다. 공 실장이었죠. 공 실장은 그날 이후로 손마디가 굳어 제대로 주전자 뚜껑도 못 잡았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댔어요. 경채야 미소야 세리야 새 이름을 번갈아 부르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민두식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파세요. 저를 법에 파세요.
대신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걸었죠. 문본부장, 유원장 수정안 갖고 와. 그가 침묵 끝에 꺼낸 말은 의외로 간결했는데요. 내 지분과 권한 일부를 루시아에게 신탁한다. 아이들의 법적 정정과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쓰게 한다. 이건 누굴 벌주자는 결정보다는 뒤집어진 가게를 현실적으로 봉합하려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자격으로 말할 자리가 무너져가는 걸 알았거든요. 소식이 새자마자 김선재는 들끓었습니다. 김선재는 이 모든 반전의 틈새를 돈다발처럼 움켜쥐고 흔들려 했습니다. 민 회장님, 유 원장 조작이네. 내가 기자랑 검찰에 라인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판이 달랐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신생아실 분만일지, 정정 청구, 친자관계 확인 및 호적 정정, 공실장에 대한 위변 조유기 혐의 고발장, 병원의 관리 감독 소홀 관련 행정감사 청구까지 한 번에 묶은 서류 뭉치를 검찰과 법원에 동시에 넣었습니다. 김선재가 흔들 풍문보다 루시아가 올린 서류가 더 빨랐고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나 누구 딸이에요.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내 딸이야. 말이 짧았는데요. 그 짧음 속에 20해가 다 들어있었어요. 세리가 울폭 웃다가 바로 울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아니. 엄마는 말이 꼬였고 루시아는 아이를 안아올리듯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에게 언니였던 사람은 실은 내 생모였어. 그런데 그 아이 미소는 세리는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며 미소에게 가서 말할게요. 제가 잘못했다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납골당을 찾아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처음으로 묘비 앞에서 제대로 울었고요. 눈물이 그치고 나니 엄마, 이제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줘요라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아이의 볼을 닦아주며 말했죠. 세리야, 우리 둘 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한편 민경채는 그 시간에 공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공실장으로 불렀던 그 사람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끝까지 공실장이라고 해야 할지 망설였죠. 결국 입을 떼자 나간 말은 이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공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너를 살리고 싶었고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민경채는 웃음 비슷한 숨을 뱉었습니다. 자리요? 우릴 망친 자리를요? 공실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턱선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미안하단 말로는 모자라지. 그래서 감옥 갈 거다. 민경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빈자리에 흘러들어온 건 아주 옅은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준 밤. 비로소 시작이라는 말이 망가진 문 앞에 붙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두식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는데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 대가를 지금부터 낼 거다. 그리고 한 줄 더. 민강유통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루시아에게 한시적 의결권 신탁을 단행한다. 회의실이 웅성거렸고 김선재는 통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요양병원 감금 공모까지 엮인 혐의의 스택이 그의 휴대폰 알림창보다 빨랐습니다.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내지른 말은 이랬습니다. 문태경, 내 정체 다 까발릴 거야. 그 고함이 복도에서 메아리 칠 때 문태경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그 정체,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의 가슴에
칼과 껴안음을 동시에 남긴 존재 민두식이었습니다. 이 반전은 앞서 말했듯 아직 공개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늘의 중심은 아이들에 관한 진실이니까요. 시간은 세 사람을 서로 다른 방에 앉혔습니다. 루시아는 고발장 접수 확인서를 들고 있었고 민경채는 세리에게 어떤 언어로 사과해야 하는지를 종이에 빼곡하게 적었다가 지우고 또 적었습니다. 공 실장은 면회를 기다리며 손톱 밑에 남은 세제 냄새를 문질렀습니다. 경채야, 엄마는 이제 거짓말을 쉬고 싶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사라지던 바로 그때 세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아니 엄마. 나 미소 언니한테 다녀왔어. 문장의 첫 단어는 흔들렸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모욕이 아닌 자리였어요. 루시아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응, 엄마. 경채씨. 네.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이름을 정리하자. 그건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이었고 책임을 정리하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이름을 내가 고르자. 세리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저 그냥 세리로 살래요. 엄마가 그렇게 불러줬던 그 이름으로. 루시아는 좋아라고 답했고 그 짧은 단어에 두 사람의 새 출발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경채의 차례였습니다. 세리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가 식탁 위로 떨어졌는데요. 이 말 두 글자가 오히려 이 긴 싸움 중 가장 무거운 서류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스스로를 속였는데요.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려다 너를 잃었더라고요. 세리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안아줘요. 민경채는 자리에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색했고 미끄러졌고 금세 울음이 둘을 같은 속도로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은 객실에서 혼자 갓 끓인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국이 필요했나 봐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경아 아니, 문태경 회장. 호칭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너를 살린 건 복수였다고 했지. 그 복수가 끝나면 너는 뭘로 살 거니?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대답을 흉내냈습니다. 진실로. 그가 그 말과 함께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다로 시작하는 자술서. 문장 하나하나가 늦은 회개의 무게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납골당 앞. 루시아, 세리, 민경채가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이름이 각인된 돌이 햇빛을 조금 받았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늦었지. 세리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어요. 언니, 나 사과하러 왔어. 내가 많이 미워했지만 이제 사랑하려고 해. 민경채는 한 걸음 뒤에서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내가 내 딸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늦었어. 바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불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던 이들이 이제 같은 바람을 마셨습니다. 돌아가는 길, 세리가 물었습니다. 엄마들, 우리 이제 뭐부터 해요? 루시아가 웃었습니다. 뭐부터? 민경채가 덧붙였죠. 그리고 일상부터. 내 아침밥부터. 세리가 킥하고 웃었고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태양이 좀 덜 뜨거워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삼켜지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오르는 거야. 이제부터 이야기는 복수의 종말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으로 넘겨집니다. 루시아는 법적 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 실장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민경채는 세리와 상담을 받으며 엄마라는 호칭의 뜻을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민두식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비자금과 납치 공모를 자백한 뒤 법이 처벌을 받습니다. 문태경은 경영을 투명하게 열고 내부 신고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유가족 지원 기금을 조성합니다. 보상과 사과가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의 내일을 덜 무너뜨리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 하나는 조용히 남습니다. 병실에서 봉투로 확인된 부자의 진실. 이건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뒤 가장 안전한 순간에 열릴 겁니다. 그때 문태경은 민두식을 회장님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쯤은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끝내 부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그 또한 이들 이야기의 몫입니다. 구독자님, 때로는 진실을 아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지옥이 되는데요. 같은 순간에 그 지옥은 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짓말의 끝에서 서로를 발견한 세 사람 루시아, 민경채, 세리가 이제 어디까지 손을 뻗는지 다음 회에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계속 달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